수면 부족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음식을 더 먹게.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막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 안정된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은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된 욕망이 있는 분들이야. 먹어도 또 먹고 뭐가 또 불안하고 또 뭐 챙겨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수면이 부족할 때는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음식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다. 아니면 먹으면 탈나버리는 상태가 있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됐어요. 단 하룻밤만 제대로 잠을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게 들어와도 세포가 당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세포가 무조건 인슐린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음식물을 세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호르몬이 움직인다 할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숙면하는 사람이구나. 숙면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극, 그게 스트레스 요소예요. 정신적인 것은 물질이든 음식이든 환경이든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극이 호르몬을 불안하게 하고 신경계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제목이 잠을 잘 자야 인생이 건강하다.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밥이 뭐라 그랬어요? 보약이다. 그 다음에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인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 덩어리도 아닌데 여러분 몸이 움직이게 하는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잠이 있어요. 잠은 뭐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잠이 아니라 내일의 여러분의 몸에 충전, 에너지를 만들 기초 조건이 잠이기 때문에 보약이다라는 말이 왔던 거죠. 과학적인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잠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신체를 회복시키는 원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정화시키는 원리고 여러분들이 잡수신 음식물이 몸 안에서 잘 타서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하는 대사 효율의 핵심 키가 잠이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요.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들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려드렸다. 우리가 어떤 게 건강한 잠이냐, 잠을 잘 자는 사람 하루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모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하루의 일상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20시간 생체 리듬이 자연의 빛과 호르몬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연의 빛은 무엇을? 여러분의 생체 시계와 같아야 돼. 해가 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 떠라, 해가 졌다, 쉬어라, 잠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연의 빛은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켜고 끄는 그런 핵심 키다. 근데 거기에 누가 붙었어요? 호르몬이 가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르몬을 움직이는 도로가 있어요. 신경망이야. 그런 모든 신경망 도로가 어디에서 컨트롤되냐면 뇌에서 컨트롤이 돼요. 뇌와 모든 여러분들의 장기와의 관계에서 호르몬과 신경계가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음식을 잡숫는다. 그 음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신경과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건강한 하루의 출발은 자연의 빛을 통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호르몬이라고 하는 전령이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건강한 하루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활성화에 집중하는 시간대입니다. 코티솔 호르몬, 해가 뜨면 우리 몸에서 쫙 분비되면서 눈을 뜨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밥 먹어라. 그래서 기상을 시키는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따뜻한 차 한 잔, 물 한 잔, 또 생약으로, 또 어떤 분은 녹즙으로 그저 장을 깨웁니다. 그리고 지금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니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혈액에 당이 들어왔을 때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 같은 거, 이런 것들 흐름을 움직이고 위에서 간에서 장에서 호르몬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그런 자극들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아침에는 몸 안에 쌓였던 모든 쓰레기 그걸 쫙 다 버리죠. 소위 배변이 진행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떠냐?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사람은 아침 건조는 아주 산뜻하고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어때요? 대변에서 냄새가 있다 없다? 없어야 돼. 편안하게 쑥 나와야 되고 색깔도 좋고 변 상태가 어떠냐가 어제 잘 살았다라는 결론이고 변 상태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우리 몸이 처리,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밤새도록 우리 몸의 체내 생체가 잘 기능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할 때 변도 안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고 난리치면 그분은 보나마나 머리가 아프고 몸 전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컨디션의 체크 포인트는 아침 눈 떴을 때 몸이 맑고 깨끗하냐, 요걸 봐야 되고
배변 상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아침 식사가 땡기느냐 이걸 봐야 돼. 건강하다면. 두 번째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활동과 사교, 체온과 근육 유연성이 정점이 되는 시간대라서 뭐 운동도 하고 일을 활력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대이죠. 업무에 최적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일과의 관계에서 능력이 올라가고 그런 시점이고, 이렇게 점심은 활동하는데 사실은 오전 활동과 오후 점심 6시까지 이때까지 활동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에너지 충전은 오전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의 효율을 발휘한 시간대는 오전 시간이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아침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날이라는 사람이고, 아침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냥 워밍업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그냥 몸을 비비 틀고 그냥 막 졸고 막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심때 되면 이제 눈이 뜨면서 저녁이 되면 더 또랑또랑해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환자다. 왜? 생체 시계 리듬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몸뚱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인체는 빛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무슨 원리인지 아세요? 호르몬 움직이는 사인이에요. 그게. 아침에 눈 떠라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눈 감아라 멜라토닌 호르몬. 그 호르몬의 바란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는데 뭐 거꾸로 호르몬이 움직인다? 병자죠. 그다음에 저녁 이완과 정리한 시간대예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저녁이 되면 기능이 한마디로 떨어져요. 저녁에 막 식욕이 왕성하다. 그분은 어떤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저녁이 되면 이제는 쉬어야 돼. 점심, 아침 잘 먹고 처리한 걸 가지고 에너지 다 됐고 저녁에 슬슬 이제는 쉬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진수황천으로 10시까지 닭다리 뜯고 맥주 놓고 그때 막 코스트롤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호르몬이 거꾸로 가는 거죠. 저녁에는 과식 금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들, 육류 단백질을 특별히 좀 멀리하는 시점이 되겠죠. 하루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청소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간대다. 그러면 그때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해를 줄여야 되니까 집에서도 빛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파트가 요 밤 있잖아요. 밤 10시부터 6시까지 새벽 깊은 잠 속에서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외에 다른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근육도 새로 만들어지고 회복하는 시간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뇌죠. 뇌. 낮에 많은 정보 쓰레기들이 이 뇌 주위에 쌓여 있어요. 뇌 청소해야 되는 독소 쓰레기 찌꺼기를 배출해야 되는 시점이 밤에 이루어져야 되죠. 눈을 뜨면 뇌가 청소를 못하죠. 눈을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이 우리가 눈 감으면 푹 숙면에 들어갔을 때는 혈액이 다 빠져나가고 뇌 척수액이 싹 들어가가지고 뇌를 쫙 청소하고 눈 뜨면 다시 뇌 척수액이 다시 빠져나가고 혈액이 들어간단 말이야.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혈액이 움직이는 상태, 의식이 없다 뇌 척수액이 들어가서 쫙 청소하는 상태죠. 숙면이 이루어져야만 뇌 청소가 이루어지고 뇌 청소가 돼야만 뇌가 잠자고 있는 것이니 다음날 컨디션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눈 뜨나, 눈 떠서 뭘 하나, 하루의 일과가 어떤가, 아침 컨디션, 점심, 저녁 컨디션 어떠냐, 이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건강 체크 포인트는 어디다? 아침이다. 수면이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수면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이 됩니까? 자, 스트레스로부터 어떤 스트레스에 따라서 호르몬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면이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 흐름을 우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요소로 보고 톱니바퀴처럼 잠을 못 자도 호르몬의 교란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호르몬의 교란과 잠을 못 자고 이 세 흐름이 하나하나 빠져버리면 깨지는 거야. 톱니바퀴라는 게 뭐야? 하나, 두 개는 더 온전해도 하나가 끝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갖춘 생활을 하시는 분만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수면과 관련된 코르티솔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가 눈 뜰 때, 일을 할 때,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어디서 분비되는 거죠? 부신에서. 자,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라 잠자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잠자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호르몬들을 전반적으로 다 안정시키는 호르몬이어서 그놈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호르몬이 주르르 다 불안한 상태로 호르몬 대사가 교란 쪽으로 가요. 그런데 저녁에도 스트레스가 생기면 일을 해야 돼. 그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움직여. 그러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환경, 불안한 환경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움직인다. 쉬는 입장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움직인다. 그래서 두 호르몬이 항상 상대적으로 반응을 해. 시소처럼. 낮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고 밤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시간대에 맞춰서 인체 시계를 컨트롤하는 빛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요. 자, 수면 부족이 부르는 호르몬 불균형인 화이트인데, 수면 부족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 부족은 어때요? 안정된 상태에 불안한 상태. 불안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음식을 더 먹게 할까요? 덜 먹게 할까요? 음식을 더 먹게.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해서 먹어라고 하는 촉진 호르몬이 그렐린 호르몬이고, 그만 먹어, 그것이 뭐예요? 억제 호르몬인데 렙틴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막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 안정된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은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된 욕망이 있는 분들이야. 먹어도 또 먹고, 뭐가 또 불안하고 또 챙겨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환경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수면이 부족할 때는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음식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다. 아니면 먹으면 탈나버리는 상태가 있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단 하룻밤만 제대로 잠을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게 들어와도 세포가 당을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세포가 무조건 인슐린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음식물을 세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호르몬이 움직인다 할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부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근육의 복구라든지 피부 재생이 잘 안 돼. 하루 저녁만 안 자고 나도 어떤 얼굴이 무석해가지고 한 10년 늙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 하루에 뭐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숙면하는 사람이구나. 숙면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극, 그게 스트레스 요소예요. 정신적인 것은 물질이든 음식이든 환경이든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자극이 호르몬을 불안하게 하고 신경계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자율신경계 언밸런스.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야 되는데, 저녁이 됐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돼. 눈을 아무리 감아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나를 모르게 찌르는 자극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전신 건강에 미치는 타격을 돌아보니까, 심혈관계 쪽에서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 스트레스 물질은 뭐예요? 몸 안에 염증성 물질이야. 몸이 싫어하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면역계는 뭐예요? 면역세포, T세포, NK세포 같은 게 활성도가 떨어져서 질병에 취약해지고, 그 다음에 편도체의 그 과활성화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불면이 다양한 신경과 쪽으로도, 심혈관계 쪽에도, 면역계에도 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수면을 얘기할 때는 신경계와 호르몬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식욕이나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 또 사람에 대한 반발 감정이 나올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얘기 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삶의 요소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삶의 요소, 안정을 유지한 상태다. 근데 안정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나와요? 홀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무엇인가야. 사람이든 음식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마디로 큰 단어로 자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균형, 밸런스, 이게 뭐겠어요? 서로가 좋은 관계야. 만나서 서로가 좋은 거야. 얼굴 봐도 좋고 만져도 좋고 줘도 좋고 받아도 좋고. 이게 뭐예요? 안정된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가 밸런스가 유지된 사람이다. 그 요소가 뭐가 있냐? 뇌과 오관과 함께 자연을 쳐다봅니다. 물과 태양공이 자연 그대로의 것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 마음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옆에 있어. 오늘 아침 기분 좋아. 뭐 하고 싶다. 그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근데 또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오늘도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 이런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 기대가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양한 생각이 오고 가고 있어요. 관계성, 소통, 불통했던 관계, 자동차를 타고 운동하고 걷고 여러 가지 몸의 관계, 자세 문제와 연결돼서, 또 우리가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음식이든 술이든 약이든,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생체리든,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몸 마음을 교란시킨다 하면 여기를 들여다보시면 여기 다 있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탁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굴도 찌그러져. 불안한 마음 생기니까 얼굴 표정이 벌써,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불안한 느낌 들은 순간 뇌가 근육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뭐예요? 딱 뭘 움직여? 딱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버려. 음식을 막 퍼먹게 만들어버려. 그 호르몬 반응이야. 여러분들이 잠 못 자게 한 요인은 이 안에 있다. 관계냐, 음식이냐, 환경이냐, 잠자고 일어나는 이런 모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한번 본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건강해서 잠 못 자고 자는 것,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음식 생활만 잘 들어가도 몸은 90% 이상은 몸이 편안해서 스트레스가 푹 잘 수가 있어.
그런데 마음 좋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잘 살아도 엉뚱한 게 들어가지고 커피가 안 맞는 M타입이 그냥 저녁 늦게 커피 한 2잔 진하게 마셔보세요. 기분 좋게 잘 살아봐야 밤새도록 잠 못 자지. 입으로 들어간 것을 이길 재간이 없어. 그 얘기 뭐냐면 호르몬과 신경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키가 뭐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음식이 음식. 뭐 커피든 약이든 뭐든 건강식품이든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가지고는 어떠한 건강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불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자, 건강한 수면의 의미 만났어요. 균형이에요. 내가 살아간 삶이어서도 이런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면역이라고 그러고, 면역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몸과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몸이 안정,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면역이 높다고 그래. 면역이 높은 사람은 결국은 잠을 잘 자겠죠. 쿠션이 좋아. 몸의 쿠션, 근육도 좋고 마음의 쿠션,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유연성 있는 상태가 뭐냐? 그 유연성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오관과 소화기를 통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느껴요. 이게 바로 면역이 1단계예요. 면역이 1단계에서 안정된 상태의 짝을 찾으면 잠을 잘 잘 것이고, 여기서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는 날 잠 잘 자요? 귀가 아프면 잠 잘 자요? 잠 못 자. 두 번째, 심혈관계에서 자꾸 통증, 편두통. 심혈관계 면역이 2단계야. 들어왔더니 그냥 밤새도록 물렁거리고 왠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나고 압이 밀려오고 막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 그게 뭐 대사질환이거든. 아침에 눈 떠도 그냥 막 피곤해서 죽겠고 자도 피곤하고 안 풀려. 그게 대사질환이거든. 세포 내에서의 영양소 물질이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가스 독성 물질들, 이것 때문에 피곤한 거죠. 만성 피로는 되게 음식을 통해서 오는 게 가장 커요. 잠 못 자는 것도 크지만 음식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 1, 2, 3단계에서 뭘 보냈어요?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그 안정을 잘 유지하고 가면 항상 유지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숙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면하기 쉽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 쉽게 되는 이유,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은 소화제를 먹고 또 먹었지만 뭔가 먹었더니 아파. 여기저기 아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피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피하니까 안정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그 다음에 피곤한 음식, 어제 돼지고기하고 말이야 삼겹살하고 된장찌개하고 먹었더니 내가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어. 다음에 또 먹어요? 안 먹지. 물론 소화제를 먹고 병원에 갔다 와서 또 잊어먹고 또 먹긴 하지만, 그런 흐름을 보니까 우리는 불편한 걸 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불편한 것을 피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한 번 만나서 불편하면 다시 만나기 싫은 거야. 한 번 대화를 해봤더니 돌아가니까 짜증스러워. 다시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음식이든 사람의 관계든, 또 잠도 늦게 잡았더니 피곤해. 다음에 어때? 빨리 자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은 병들기 어렵게 좋아지기 쉽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면역이 안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감, 부견, 바란스가, 백혈구의 과립구, 무과립구가 바란스가 유지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첫 번째 소화 흡수 대사가 잘 돼. 혈액이 맑아. 체온이 높지 않아. 낮지 않아. 적절해. 자세가 발라.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요. 그런 분들은 숙면하는 거죠. 신경이 안정이면 숙면하는 거야. 호르몬 안정에 연결돼서 셀로토닌이든 가바 호르몬이든 쉬는 호르몬이 잘 나오는 거예요. 몸마음이 맑아져. 면역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결국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이런 요소가 다 갖춰진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체중도 안 나가지, 혈액도 막지, 몸도 따끈따끈하지만 생각, 감정도 맑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섭세한 사람들은 되게 선해요. 뇌를 보면 대뇌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사이뇌가 있어요. 그걸 간뇌라고 해야 하고, 줄기가 있어. 요건 소뇌야. 중간에 중뇌가 있는데, 크게 이 대뇌는 감정을 관리해요. 소뇌는 자세를 관리하고요. 간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벌어진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대뇌에다 보내고, 대뇌에서는 다양한 뇌신경 화학 물질을 통해서 몸 전체와 교감을 하고 있어. 어떻게 교감하냐면, 이 뇌라고 하는 중앙 핵심에 뭐가 있어요?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 시상하부는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시상에 올려서 대뇌한테 전달해. 그럼 대뇌에서 어떻게 전달할까? 뇌신경망이 있어. 전기선이 있어. 바로 전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뿌려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확 뿌리면 분야에서 그 전파에 사이클이 맞으면 차크덕 반응하지 않을 걸 타겟세포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혈액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신경망으로도 움직여. 그러니까 방송 전파 같은 상태로나 전화를 딱 때려서 하는 개념처럼 이 뇌와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장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다. 감정도 간이 움직이고 장이 움직이고 소화효소가 나가게 하고, 예를 들면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천천히 빨리 뛰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하고? 뇌와 주고받으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뇌는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관을 통해서 온 장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뇌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분 좋고 나쁘게 아니야. 이 모든 장기들과 놀면서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아.
위가 막 부글부글하고 막 소화가 안 돼. 밤새도록 소화가 안 돼. 그럼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숙면이라는 개념은 뇌가 쉬어야 되는데 얘들이 쉬지 않으면 얘를 쉬어요?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 건강, 숙면 푸는 방법은 뭐다?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해야, 모든 새끼들이 다 잘 살아야 이 엄마 아빠가 건강해 편안해 잠잘 수 있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어쩌죠? 이게 갈 길이 너무 멀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의학이 미래의학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의학이에요. 왜 잠을 못 잘까? 잠이 안 오는 상태를 넘어서 수면을 조절하는 복잡한 신경생물학적 시스템, 심리적 요인이 뒤엉켜서 발생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핵심 요인은 먼저 예민한 성격이나 높은 각성 수준의 어떤 타고난 그런 약한 그것도 있어요.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 예민해서 작은 자극에도, 작은 불빛에도 민감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식품의 음식에 대한 거, 약물, 초가공식품,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생활 리듬이 어떤 급격하게 변화돼서 늘 주의가 잠 못 자게 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잠을 못 자게 돼 있는 거고, 침대 위에 스마트폰 같은 불빛, 저녁에는 불빛을 멀리해야 되는 환경이죠. 생체 시계가 빛을 보고 움직인다니까요. 햇빛을 보고 눈 감고 눈 뜨고 호르몬이 움직이고 신경이 움직인다. 얘가 각성 상태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생물학적 시스템의 그 결합 문제는 각성, 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스트레스 축,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희상하부, 그다음에 신장 외 부신, 뇌하수체, 전혀 부엽에서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한 긴장, 불안할 때 코티솔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 쥐는 신경은 부교감, 일하는 신경, 스트레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감신경 항진인데, 이 항진으로 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뇌가 전투 모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불안할 때는 전투 모드가 뭐가 나타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눈 감을 때는 체온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야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달 물질에서 대개가 뇌와 관련된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 막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때, 그 다음에 천천히 좀 쉬자, 가바 호르몬, 가바가 진정시키는 억제성 물질 호르몬이다. 그 다음에 렉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상합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각성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일을 해대고 할 때는 각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쉬어야 될 때는 걔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긴장, 스트레스 요소가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데노신 차된 상태에서 수면 유도 물질인데, 이것들이 이제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잠을 못 자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잠 못 잔다 막연하게 보지 말고 뇌신경계 관련해서 호르몬의 문제와 신경화학 물질 문제, 우리 몸이 제 역할을 안 했을 때 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잠을 잔다 안 잔다 수준이 아니라 이 몸 내부가 긴 세월 동안의 불안한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대사 이상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시면 야간에 저혈당 발생 시 혈당이 너무 떨어진다, 또 너무 확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요, 너무 높으면 가만히 있어요? 낮춰야 되고, 너무 낮으면 또 올려야 돼. 그게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움직여야 돼. 야간에 뭘 먹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단 차 한 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 저녁엔 씹어서 먹는 거 안 드셨다고 하면서도 달콤한 아카시아 꿀차, 밤 꿀차 진하게 마시면 내 몸이 놀래가지고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또 추스리려고 애를 쓴다. 그때도 역시 긴장을 시켜버리는. 저녁에는 드신다면 물이 제일 좋아. 처리해서 영양가 없는 것들이, 저녁에 수면에 걱정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당이 들어가 있는 것은 멀리해라. 우리 몸의 모든 대사의 출발이 뭐냐면 당이야, 당. 인슐린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근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인슐린과 기량작용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두 가지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당을 움직여. 그 당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몸체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대사의 핵심 키라는 거죠. 영양 결핍,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트립토판, 이런 것은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합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 다양한 뇌신경화학 물질들이 대개가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로 합성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영양소만 잘 맞게 잡수시면 여러분들 몸의 그 신경화학 물질은, 호르몬은 제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근데 뭐요? 활성형 물질 잡숴야지, 불활성형 단백질이라든지 저항하는 물질 잡숴다가는 잡숴봐야 우리의 몸을 더 교란시키겠죠. 뇌 청소 시스템을 말씀드렸어요. 수면 중에 뇌책색을 배출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밀로 베타라고 하는 베타 단백질, 치매 원인을 얘기하자. 알츠하이머의 출발 원인을 우리가 그 아밀로 베타 단백질로 얘기를 해요. 뇌척수액이 푹 잠을 자야만 뇌척수액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60대 전후 뇌혈관 탄성 저하로 해서 청소 효율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청소 기능 저하가 다시 수면이지.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냥 청소가 안 됐어. 그러면 얘가 또 멍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잠 못 자면 계속 또 자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과 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위가 장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다? 몸이 거부하는 물질. 거부하는 물질은 뭐예요? 염증이 되는 물질이야. 장과 뇌는 항상 걸려 있어요. 얘가 싫어하는 음식, 얘가 불편한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그거는 내 몸에 들어가면 면역세포에게 맞아 죽을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그놈은 염증성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불편하고 장이 싫어하는 물질은 바로 뇌가 힘들어하는 물질이 된다는 거죠. 몸이 싫어하는 음식 잡수면 백발백중 없는 잠자기 어려운 거예요. 엉뚱한 음식 잡수면 얘가 잠 못 자. 예를 들면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수면 중추를 타고 해서 각성 효과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안 되는 날 머리가 아파. 이 염증이 타고 가서 머리를 아프게 했다? 얘가 불편한 음식은 몸 안에서 뭐가 된다? 가스, 독소, 쓰레기, 염증이 돼. 뇌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긴장을 시켜. 그러니까 수축이 오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딱 찾으면 그냥 바로 잡히는 거죠. 경로 파악. 유익균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원료인 트립토판 대사 경로가 망가져서 수면장애 확률이 40%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몸이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오면요. 장내에 유해한 미생물 층이 증식을 해버려. 여러분들 장에는 항상 유익균 한 25%, 유해균이 한 15%, 그 다음에 중간균이 한 60%가 있어. 근데 중간균은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됐을 때는 중간균이 다 유익균 쪽으로 다 유입이 되고, 쓰레기, 독소, 가스가 많이 생기는 환경이 되면 다 유해균 쪽으로 딱 유입이 돼버려, 중간균이. 그러니까 항상 유해균층이 많으냐, 유익균층이 많냐에 따라서 대변에 썩은 냄새 나고 장에서 부글부글하고 난리치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위가 건강하게, 위가 좋아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면 장이 건강해진다. 위에 들어온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은 백발백중 장에는 유익균층이 증식을 하는 환경이 돼서 뇌가 편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 식사만 하면 거의 7, 80%는 이제 병 고친 거예요. 소화가 잘 된 음식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요 생체 시계와 관련돼서 시트루린 단백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빛에 관련돼서 민감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낮과 밤 관련돼서 뭔가 그 리듬을 원활하게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만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생체 시계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과 빛 관련돼서 신경계와 더불어서 안정 불안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시간과 관련돼서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먹느냐. 지금 학계에서는 무엇을 먹어서 잠에 잘 자게 못하게 하는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 언제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학설은 지금 아직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수면 조절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거꾸로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왜 저녁 식사, 부교감신경계가 항진돼야 될 저녁 식사 시간대에 음식 먹는 것보다는 낮에 교감신경의 항진 시스템이 들어갈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에서 식사해야 분해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다? 위장에서부터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면서 뇌가 바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신경 항물질이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는 거죠. 발조시계가 교란되면서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가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다. 여기에도 활성형 단백질 섭취해야만 멜라토닌 합성이 제대로 되지. 거꾸로 불활성형 단백질을 먹으면 멜라토닌 합성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불안해져. 위부터 장부터 가스, 독소가 만들어지는 변, 찌꺼기, 쓰레기, 염증이 돌아다니는 혈관, 지중해서 식단하면 채식 식단이에요. 육류를 배제한 견과류, 통곡물 이런 것들이 결국 수면 장애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면증 발생 위험이 오히려 식물성 식사만 해도 육류 안 먹고 35%가 감소되더라. 불면증 발생 위험도가. 수면 효율, 깊은 잠을 잘 잤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그 수면 효율에서도 15%가 상승된다. 육류를 절제한 식단이 잠을 이루는 천연 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문제는 막 체내에서 당이 너무 확 올라가고 내려가는, 특히나 저녁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는 사실 가능하면 식사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식사하면 그때 그냥 당을 움직이게 되는 우리 인체가 여러 가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일찍 하는 분들이 잠자는 것을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의 저혈당, 고혈당이 급하게 뛰는 그런 부분들, 스파크라 그러죠. 스파이크 같은 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 저녁에 과도한 탄수화물, 과일 섭취는
조금 줄이자. 거기에 이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같은 것들은 견과류에 많은데 그런 것들과 따뜻한 차들, 생강차든 대추차든, 그다음에 야간 빈뇨 예방을 위해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도 좀 절제하시고, 낮에 수분 충분히 취하시고 저녁에는 소변만 보고 주무실 때는 푹 주무셔서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카페인, 각성 물질이 있는 것들은 오후 2시 이후는 스톱하자. 마그네슘과 멜라토닌 시너지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글리시네이트라는 것과 멜라토닌과 함께 투여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신경 이완 물질로서의 가바 호르몬의 활성화도 도움을 주어서 뇌를 진정시킨다든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아지불안증 증후군 같은 것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초가공식품, 향신료, 색소,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노화를 가속시킨다. 만성 불면증을 유발하는데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타민 제공 모든 합성된 것은 조심. 왜? 여러분 몸은 자연체이기 때문에 합성된 그 물질 자체가 여러분 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화학적인 게 들어간 것들은 조심하셔라. 약물, 수면제, 멜라토닌 같은 합성 제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장과 뇌를 불안하게 해요. 장에서 실환할 가능성이 높죠. 초가공식품들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해로운 미생물층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권이 되기 때문에 장과 뇌가 다 싫어한다. 장이 편해야 잠을 잘 잔다고는 당연한 거죠. 장과 뇌의 신경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뇌가 불안하면 장이 영향을 받고 장이 불안하면 뇌가 영향을 받는데, 장 불안으로 뇌 영향은 90% 받고 뇌 불안으로 장 영향을 받는 것은 10%.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외부 스트레스로 오는 몸의 질병 발생률은 10%로 보고 몸의 문제로 뇌가 병들 확률은 90%로 보는 거예요. 음식물 생활로 뇌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물질이 뭔지를 지금 초가공식품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 중금속이나 오염 얘기는 해. 그런데 천연물질 좋은 거 가지고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학자들은 지금 없어. 너무 오리무중인 거죠. 인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인삼하면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낮의 활동이 잠의 질을 결정한다. 햇빛 샤워, 아침 20분 산책으로 밤 멜라토닌 공장 가동된다는 거죠. 햇빛을 꼭 눈 뜨고 30분 이내에 쏘여라. 그 다음에 근육이 없으면 체온 조절 잘 안 되고 해서 잠을 잘 깰 수 있어서 근육을 많이 만들면 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학설이 나왔고요. 뇌와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는, 걱정거리는 자기 전에 종이에다 딱 메모해서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딱 적어놓고 종이의 시간을 갖자. 점진적인 근육 이완을,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몸을 긴장을 풀자. 암막 커튼을 활용하자.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자. 항상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을 통해서 몸속 깊은 체온을 좀 떨어뜨려서, 밖이 따뜻하면 안에 있는 체온이 바깥으로 움직여요. 혈액이 따뜻한 것. 근데 밖이 추우면 다 안으로 숨어요. 추운 날씨 밖에서 손을 잡으면 차. 근데 따뜻한 데 들어와서 손을 잡으면 따뜻하잖아요. 혈액이 다 바깥으로 나온 거죠. 바깥을 따뜻하면 안에 있는 게 나와. 근데 밖을 차게 하면 안으로 다 숨어. 속 체온이 떨어져야 잠은 잘 온다. 스트레스와 노화와 관련돼서 멜라토닌 얘기인데, 20대 대비 60대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식생활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생활은 호르몬제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망가지면 다 끝장이죠. 호르몬을 못 만들면 뭐예요?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호르몬이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몸은 뇌를 움직이는 영양소는 또 뭐야?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예요. 영양 골고루 먹으면 된다는 건데 뭐를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면은 단순히 뭐라고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사 조절, 뇌 청소 시간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잠자는 건 쉬는 게 아니야. 오늘 잠자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만드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나를 움직이는 다양한 기운, 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과 자연환경은 몸 생체 시계를 정교하게. 생체 시계가 우왕좌왕하면요, 어떻게 돼요? 호르몬까지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야.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 맞춤 식재료 채우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천연물질을 여러분들 유전체 맞춤으로, 거기에 이제 핵심 원료가 트립토판, 멜라토닌 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필수아미노산이 필요한 입장에서 말씀드렸죠. 호르몬은 다 뭐라고요? 단백질이 핵심 원료로 해서 비타민과 미네랄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고,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을 셀로토닌으로 해서 멜라토닌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의 조효소인데,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죠. 마그네슘도 역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 복합 탄수화물들, 적은 양의 통곡물을 탄수화물 잡을 때
두껍게 빤 거나 설탕 같은 거나 단당 상태의 음식은 조심하시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야간 인슐린 스파크 차단하는 다른 습관, 이것은 저녁에 일단 안 먹는 거예요. 고분자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적 야간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조심하자. 저녁 식사 구성은 일단 정제 탄수화물은 멀리하자. 차라리 식이섬유 같은 거, 뭐 감자 같은 거, 식이섬유가 많은 등요, 그런 것들은 천천히 분해가 돼. 먹어도 휙 올라가지 않고. 생체 식이 안정은 지침 4시간 전에 식사 마친다. 신부 체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러면 좀 따뜻한 환경도 중요한 겁니다. 주위 환경이 차면 안 돼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게 아주 중요해요. 카페인은 뭐 당연히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단. 알코올 술 한잔 마시면 잠 잘 오나요? 기절시켜서 자는 거지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한잔 한다면은 적어도 한 2시간 전에 마시면 분해시키고 자면 괜찮죠. 취침 시 빛의 노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셔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야외 햇빛 쬐기. 그다음에 블루라이트 차단 문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조심하자. 조명 문제 조금 어둡게, 색소 문제도 마찬가지요. 따뜻한 색으로. 그다음에 신부 체온은 0.5에서 1도씨 정도 떨어뜨려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개념에서 잘 때는 몸을 따뜻하게, 뭐 족욕이든 반신욕이든 그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열을 끌어내는 것들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 침실 환경도 약간 실내 온도를 서늘한 게 낫죠. 신체 활동의 전략적 배치는 오전이나 오후 운동을 제대로 하는 시점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의 관계를, 고강도 문제, 저녁 활동, 이것들은 뭐겠냐면 저녁 식사 후에는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말아라. 유산소 운동의 개념에 가볍게 몸 풀고 그런 건 괜찮지만 환경적인 요소에서 자연의 소리, 그죠? 빗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핑크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들도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환기를 안 시키자. 수면을 돕는 것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식사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성이죠. 마그네슘, 트리폰, 비타민 D 같은 것들도 오전에 햇빛 쏘이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돕는데, 거꾸로 초가공되는 거나 저녁에 늦게 식사하는 거나 단당 상태의 액상 과당 같은 것들, 뭐 알코올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전령이에요. 뇌가 아무리 있어도 전달해줄 전령인 호르몬이 없으면 꽝이에요.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려면 단백질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연소, 소위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대사가 원활하면 몸에 쓰레기, 찌꺼기, 가스, 독소가 없게 한마디로 물질이 분해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서 쓰여지는 상태가 돼서, 쓰여지는 상태까지 우리가 대사라고 그래요. 물질 대사 효율을 높여서 결국 쓰레기, 찌꺼기 없으니까 혈액을 맑게 하는 거.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서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돼. 너무 많이도 너무 적기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아무 때나 코르티솔이 막 저녁에 분비되면 잠 못 자. 또 낮에 안 나오면 뭐야? 소화가 안 돼. 낮에 부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대.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돼. 생체 시계의 리듬에 맞춰서 우리 몸 전체의 뭐 호르몬이 적절하게 멈췄다 나왔다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무기력은 정말 조심해. 신경 안정을 통해서 무기력으로 가면 큰일 나요. 멍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지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긍정의 희망적인 그런 마음이 결국은 뇌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유전체 맞춤 영양 균형 식사로 이물질, 염증, 독소 없는 맑은 혈액. 혈액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다 관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핵심 부위야. 뇌하고 혈액을 놓고 우리 몸은 다 움직여요. 간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을 전달해주고 산소를 전달해주고 가스 독소를 버리고, 이 다 혈관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다. 그러니까 섭생하는 분들은 다 얼굴이 맑아지는 이유가 뭐다? 혈액이 맑아지니까. 그 부분은 바로 뭡니까?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자연을 알고 나의 관계성을 찾는 거죠. 조절 영양소 50%, 열량 영양소 50%, 거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고 독소 찌꺼기를 최소로 줄이게 하는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체 맞춤 영양 식사야. 영양소 비율은 비타민, 미네랄, 채소, 과일, 해조류가 50%,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 20%, 나머지 소량이에요. 이 영양소 비율로 내 유전자 특성에 맞춰서 그러한 영양소들을 선별해가지고 섭취하는 것. 그랬을 때 맑은 혈액이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몇 시간 수면이 아니라 몇 시부터의 수면. 적어도 10시 반, 11시 정도부터 새벽 3시 이후까지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 컨트롤이 결국은 10시부터 한 2시까지 정점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 20, 30% 조금 덜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시점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6시간 정도는 적게는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7, 8시간 자는 것을 제일 권장하는데, 그러면서도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를 이 생체 리듬을 규칙성 있게 걷는 거라든지 생체 리듬,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리듬을 규칙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루틴을 잡는 데서 중요하다. 면역력을 위해서 자연생활, 햇빛, 아침에 쏘이자, 하루에 10분 이상 물, 하루에 1.5리터 이상 소금 적절하게 자연을 좀 접하면서 살자라는 거고요. 친구든 공동체든 소통을 하는 좋은 만남이죠. 스트레스 없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원한 분노, 미운 것들은 빨리 없애고 내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성,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원리가 보니까 건강히 잘 자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연의 섭리대로 생활하시는 분이다. 자연의 섭리를 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짝을 찾아서 움직이더라. 또 만나서 상생하는 관계,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알고 보니까 필요로 하는 관계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더라. 자연을 양으로, 양이면 자연을 음으로 맞이해서 화평지인이 되는 것들. 화한다가 뭐겠어요? 중화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몸은 안전하다, 그게 뭐겠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야. 부족함을 채우는 원리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닌 자연이죠. 사람이든 음식이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가졌을 때, 먹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안정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소묘되면 또 부족함이 느껴서 또 먹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오늘 막 지겨운 것 같은데 하루 지나게 또 보고 싶어, 또 만나야죠. 이게 화평지인이 되기 위한 자연의 본능적인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 건강하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설계한 그분께 설계해준 설계도대로 살자.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게 건강의 길이다라는 것. 입의 원리는 필요할 때 선택해서 하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꼭 걸어가야 될 운명적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